우리는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특별함이라는 거, 그 경계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동물과 우리를 가르는 그 보이지 않는 벽. 오늘은 바로 그 환상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는 늘 스스로를 진화의 정점에선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왔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진화의 정점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우리만의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이 특별함,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일 뿐일까요? 자, 여기 이 보노보를 좀 보세요.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만의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계획이나 의도, 심지어 이타심 같은 행동들이 동물들한테서도 발견된다면요? 그럼 인간과 동물을 나누는 그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그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 인간이라는 견고한 받침대가 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엔 그 완벽해 보이는 왕관에 어떤 균열이 있는지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문화라는 코드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의미를 찾는 동물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그 궁극적인 질문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를 다른 모든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인간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을 철저히 인간의 시점에서만 보고 우리 인간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놓는 생각이죠.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서 우리는 이게 그냥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생각해보면 고대 철학에서부터 종교 그리고 근대의 계몽주의까지 인류 역사의 거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이성과 정신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자연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어 왔어요. 이 생각은 너무나 깊숙이 뿌리박혀서 이걸 의심조차 하지 않는 너무나 당연한 진실로 받아들여 온 거죠. 하지만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면서 이 단단했던 왕관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믿어왔던 것만큼이나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맞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장벽과 딱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의인화 부정이라는 건데요. 동물들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낀다는 징조가 나타날 때마다 에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우리의 특별함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 가능성을 밀어내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증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간만이 가진 고유성에 대한 가장 오래된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동물은 그냥 현재의 본능에만 충실할 뿐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하는 능력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다. 뭐 이런 믿음이요. 하지만 이 보노보, 리살라의 이야기는 그 주장을 그냥 정면으로 깨부숴 버립니다. 리살라는 단순히 돌을 옮긴 게 아니에요. 특정 장소에 있는 저 특정 견과류를 내가 미리 챙겨온 이 도구로 깨겠다는 아주 명확한 미래 계획을 실행에 옮긴 거거든요. 이게 미래 계획이 아니면 대체 뭘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도덕의 영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이 순수한 이타심. 이야말로 우리를 동물과 구별짓는 가장 숭고한 가치라고도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쥐 실험 결과를 보면요. 우리의 이런 믿음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쥐들이 눈앞에 달콤한 초콜릿을 포기하고 덫에 갇힌 동료를 먼저 구해준대요. 이건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동료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면 이건 정말 설명하기 힘든 행동이죠. 이게 행동뿐만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우리 인간의 뇌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포를 연구하려고 쥐의 뇌를 들여다보고 보상 시스템을 알려고 개의 뇌를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나 기본적인 정신작용은 다른 동물들과 아주 깊은 진화적 연속성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 자체가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의 생물학적인 하드웨어가 생각보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다르게 만든 걸까요? 이제 인간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물들의 협력은 대부분 정보적 코드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어요. 늑대들이 같이 사냥하는 건 그게 각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아주 명확해요.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동기부여적 코드,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에 따라 움직여요.
국가나 종교, 명예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때론 생존과 번식이라는 생물학적 본능을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까지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거대한 수수께끼입니다. 고고학자 플립 체이스의 말처럼 자연 선택의 법칙에 따르면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규칙을 따르는 유전자는 당연히 사라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류는 사회적 약속이나 어떤 이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로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에 있는 거죠. 우리는 생존과 번식이라는 생물학적인 명령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를 위해서 살고 또 죽을 수도 있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인 셈입니다. 인간만에 가진 이 독특한 소프트웨어는 우리를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는 왜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삶의 의미나는 걸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거 정말 기이하지 않나요? 세상에는 기생충 박물관도 있고요. 철조망 박물관, 심지어 고문 도구 박물관까지 있대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불쾌감을 주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조차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심지어 돈까지 내고 관람을 한다는 거죠. 어쩌면 바로 이게 인간과 동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동물은 그저 생존합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죠. 우리에게 삶이란 건 생존을 포함하지만 그걸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인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잘 사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을 평생 고민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이 말은 정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스스로를 자연의 일부인 동물이라고 인식하면서 동시에 동물 이상의 무언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정의내리려는 바로 그 능력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의하는 유일한 동물인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랑, 정의, 신념 같은 이 숭고한 가치들이 결국엔 집단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아주 정교한 생물학적 도구에 불과하다면 우리 삶의 의미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모든 게 그냥 허무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어쩌면 핵심은 다른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게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을 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바로 그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